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자 최애 장소 명동입니다. 명동은 2000년대 K뷰티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건물마다 들어선 화장품 로드샵이 한국 뷰티 업계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지면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명동은 몇 년간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랬던 명동이 최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매장들은 하나, 둘, 세 단장의 문을 열었고 철수했던 브랜드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명동 상권은 성공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걸까요? 명동역 출구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다이소.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문을 닫았지만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 8개 층으로 영업을 시작한 다이소 명동역점은 코로나19로 매장을 5개 층으로 축소해 버티다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지난 3월 매장을 12층 전층으로 확대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명동 엠플라자에 들어선 아디다스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명동 상권을 떠났지만 엔데믹 조짐이 보이면서 국내 최대 규모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동 거리의 소규모 상가에도 생기가 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거리는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유령 도시로 불렸던 사실이 무색하게 다양한 매장이 문을 열었고 새로운 브랜드들의 입점 준비도 한창입니다. 명동의 부활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지난해 2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52.5%로 서울 6대 가두상권 중 가장 높았습니다. 상가 절반이 비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올해 2분기 공실률은 지난해 동기간보다 38.2%포인트 하락한 14.3%로 집계됐습니다. 6대 상권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홍대, 가로수길, 청담 공실률이 늘어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네, 이렇게 살아난 것 같은 명동이지만 여전히 어두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제가 명동 중심거리에서 한 골목만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조금 다른 동네 같지 않나요? 안쪽에는 여전히 빈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명동 상권이 회복됐다는 전망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이죠. 2022년 서울시 상가 임대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 거리의 평균 통상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약 21만 원, 평당 약 69만 원입니다. 자치구 기준으로는 명동이 위치한 중구보다 강남구의 통상 임대료가 높지만 상권 기준으로는 명동 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막 문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근데 코로나 때 임대료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별로 안 떨어져. 그냥 뭐 벗어나가는 거지 나중에 오니까. 올해 3분기 명동의 중대형 매장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약 19만 원인데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분기보다는 대폭 낮은 가격이지만 지난해 1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임대료는 점차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 과거 임대료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도 있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7월 이후 계속 증가해 올해 9월에는 코로나19 이전의 7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부 명동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명동의 큰손이었던 중국 관광객들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고 중국 관광객마저도 6커가 아닌 싼커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소비, 쇼핑 중심의 관광보다는 취향에 맞는 소규모 소비, 체험 중심의 관광을 선호하죠. 달라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명동은 여전히 과거의 뷰티 중심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 상권은 화장품업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매장이 블록마다 들어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명동을 찾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124만 5,060명이던 명동역 하차 인원은 지난 6월 101만 5,9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요 상권 인근역인 강남역, 홍대 입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오피스나 대학가가 없는 탓도 있지만 그만큼 명동은 일부러 찾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통상 임대료는 할 수 없이 인구가 유입되는 이들 상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명동 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입니다. 상가는 채웠어도 상권이 회복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많아요.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가거든. 지금은 중국인들 많이 안 오니까 그렇게 상권이 확 살아나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상권이 살라고 하면 그 건물주들이 과감하게 현실을 좀 내리고 나중에 올리기가 힘들다 해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한령이 풀리면 돌아오겠지. 코로나19가 끝나면 살아나겠지. 이것이 명동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관광 문화로 인해 명동이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됐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공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명동 역시 이런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소규모 점포보다는 중대형 상가의 비중을 늘리고 면세점, 쇼룸, 플래그십 스토어나 대형 아울렛 등으로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과연 명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는 명동의 모습 브릿지가 지켜보겠습니다.